오답하고 질문까지 반대쪽은 질문까지 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했어? 지원아 이해했어? 양이 많은 거 알겠는데 너희 일부러 우리 미르니까 너희 선행반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선행하고 있는 거니까 따라와주시고 얘들아 그럼 다시 한번 개념원리 211쪽으로 갈게. 211쪽. 좋아요. 얘들아 자 2차 부등식이라는 단어를 들어왔죠? 그렇습니까? 얘들아 2차 부등식에서는 일단 우리가 처음 수업 때 배웠던 게 뭐냐면 해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식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2차 부등식 여러분들이 일단은 공식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구분하셔야 되고 2차 부등식이 해라는 것은 자 뭐였냐면 첫 번째 자 우리가 왼쪽으로 이항했을 때 ax제곱 bxc가 뭐 0보다 클 때 ax제곱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클 때랑 작을 때를 먼저 풀 거야. 쌤 등호가 있을 때는요 그때는 등호 주면 돼. 일단은 그냥 클 때랑 작을 때 첫 번째 뭐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얘들아 a가 양수라는 전제를 좀 할게요. 어떻습니까? 앞에 놓인 수가 양수 배일 때, 양수 x제곱일 때 우리가 뭐 하기로 했냐면 해를 구하기 위해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하자? 첫 번째, 인수분 해보는 거지. 자, 왼쪽에 놓인 수를 인수분했을 때 듣고 있니? 그때 내가 인수분해의 결과가 a의 x 빼기 적당한 수,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쪼개진다면 인수분해가 잘 성공하는 케이스는 해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가 결론이. 괜찮니? 해 기억나? 얘들아 이거 한글로 읽는 게 편해요. 클 때 작을 뭐야 이거 고마워요. 작을 때. 근데 일반적으로는 작을 때를 먼저 배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작을 때 먼저 해보자. 어떻게 하자? 인수분해 됐니? 그럼 해는 몇이냐면 바로 그 문자 x가 사이값이에요. 누구랑 누구 사이? 0이 되는 수들 따당 즉 알파랑 베타라는 수들의 사이값. 그 다음에 얘는 클 때는 바깥값이야. 작을 땐 사이값이고 클 때는 바깥값이야. x라는 수가 둘 중에 작은 수, 예를 들어 알파가 더 작다고 치면은 알파보다 더 작게 하거나 또는 베타보다 더 크게 하거나 이게 여러분들이 매번 이차함수를 포물선으로 그래서 내려간 곳, 올라간 곳을 찾아보면은 이런 식의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반대를 할 거야. 반대. 우리 211쪽이 아니라 반대. 다시 한번 식이 놓여 있으면 풀 수 있지. 해를 나열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반대도 한번 해보자. 해볼게요. 이게 지워진 거예요. 지워졌어. 근데 해는 알파랑 베타의 각각 알파랑 베타 사이값이 되게 하는 어떤 식을 만드는 게 오늘의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식 작성. 괜찮나요? 반대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방금 지웠거든? 하지만 생김새를 외울 수 있어. 첫 번째 뭐 하자? 얘들아 일단 작을 때 먼저 해볼게. 그러면 해가 적당한 두 수의 사이값으로 놓여있는 해를 가지려면 그 2차 부등식의 생김새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우리 2차 방정식 했던 것처럼 양끝값 x 옆에 있는 수를 일단 괄호꼴로 적는 겁니다.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a 배라는 안전장치를 주고 그 다음에 부등호까지 끼워주시면 돼요. 부등호 방향까지 외워야 돼. 지금은 뭐야? 사이값이잖아. 그럼 사이값일 땐 작을 때였을 거야. 사람들이 0보다 작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지금 반대로 하는 거야. 식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찾는 거라고. 자, 근데 알파보다 작다, 베타보다 크다에 이 해를 가지는 식의 생김새는 뭐 하자? 일단 x 옆에 있는 수 붙여, 괄호로.
x 옆에 있는 수 베타를 붙이고 나서 A배 해준 다음에 부등호 방향을 결정해 주면 돼. 부등호 방향만 결정하자. 지금 뭐니까? 더 작거나 더 크거나 해. 바깥쪽의 해를 읽은 거니까 바깥쪽을 읽은 해의 원래 부등식은 바로 클 때였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의 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다. 사이값을 만드는 부등식의 생김새는 좌변을 먼저 외워야 해요. 인수분해 꼴로 적으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곱하기 a배. 작다 0 하시면 돼요. 사이값일 땐. 그리고 클 때는 부등호 방향만 꺾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작을 땐 사이값, 클 때는 바깥값이에요. 반대로 사이값일 땐 작다, 바깥쪽 값은 크다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예를 들어 해가 x가 마이너스 2랑 3으로 되게 하는 2차 방정식은 무엇이었지? 2차 부등식. 뭐 하면 되겠어? 마이랑 3이 되게 하는 식을 만드는 거야. 여기다 빈자리에다가. 해보자. 뭐 하죠? 첫 번째. x 옆에 있는 수를 적어요. x 플러스 2랑 x 빼기 4. 괜찮습니까? 그리고 뭐까지? a배. 그냥 몰라요. 양수배. 그리고 a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부등호 방향까지 적어줘야 돼. 근데 지금은 사이값이잖아. 그럼 사이값에 놓인 x면 작을 때 라고 0보다 작다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해가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또는 x가 7보다 크다에 해를 만드는 식을 세워볼 거야. 마사 작다, 7 크다야. 그럼 이거를 만드는 2차 분식을 어떻게 하자고? 일단은 양끝값 x는 마사네. 부호 바꾸면서 x가 7이네. 부호 바꾸면서 곱하기 연결한 다음에 a배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부등호까지 어떻게 해줘야 돼? 바깥쪽 느낌으로 x를 적혀 있으면 이때는 크다 방향으로 나열해주시면 식이 완성된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중3 때 했던 건 등호였어. 그때는 등호. 근데 이제는 부등호로 바꾼 거라는 걸 잘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다가 또 그 아래쪽에 보기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2번 박스가 제일 중요해. 거의 별표도 지을까? 2번 박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2번 박스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그냥 방금 했던 것처럼 인수분해 꼴로 적는다. 인수분해 꼴로. 자, 근데 2차 부등식의 해에 이제 조건이 주어지는데, 해의 조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방금 했던 해는 구체적으로 줬지. 마이너스 3과 4 사이 라든지 마사보다 작다, 7보다 크다 라든지 해를 구체적으로 줬어. 근데 해를 구체적으로 주지 않고 좀 두리뭉술하게, 좀 모호하게, 애매하게 말할 때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쓰냐면 첫 번째, 자, 해가 모든 실수 1, 2, 3, 4 따위가 아니라 전부 다 해가 되고 싶어. 다시 한번,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하는 어떤 방법, 조건이라고 볼게요. 자, 모든 실수라는 표현은 엄청 강력한 조건이에요. 빠짐없이 해가 돼야 돼. 자, 볼게. 자, 보자. 자, 문제에서 ax제곱 bx 식 2차식 꼴로 주어지고 0보다 크다에 해가, 자, 이건 쉬운 문제야. 봐봐. 해가 이거는 쉬운 문제야. 왜? 해를 어떤 구체적인 2보다 작다, 4보다 크다라는 숫자를 줬잖아. 2, 3.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대로 돌아가면 인수분해 꼴로 적으면 되니까 a x 빼기 2 4니까 x 빼기 4. 바깥쪽 값을 읽었으므로 부등호 방향 0보다 크다면은 얘랑 얘가 서로 같은 식이라고 주장하시면 a, b, c가 결정이 돼요. 즉 원래 식의 생김새를 추측할 수 있어. 어떻게 생겼겠네. 몇 x제곱, 몇 x 상수항을 예측할 수 있어. 언제? 해가 구체적으로 준 경우는 인수분해 꼴로 적으면 되니까.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었던 거. 근데 이제는 뭐라고 주냐면 두리뭉술하게 해를 그냥 모든 실수가
루트 3, 루트 6, 루트 8, 1억, 마이너스 1억, 1조 모든 수가 해가 되는 그런 식의 생김새를 물어보면 그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보자. 거기 책에는 결론만 써있지만 그 결론의 과정들을 아셔야 돼요. 볼게요. 첫 번째, 얘들아,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건 같은 말이 뭐냐면 이거야. 보자. 우리 뭐였었냐면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뭐였었냐면 왼쪽에 있는 식을 y 연결해보자. y 연결해보자.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원래식의 생김새는 y가 크다 0보다였을 거예요. 근데 그 해를 풀어봤더니 모든 실수가 x 해가 되려면 지금 뭐가 되냐면 이거예요. 바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x축을 그려요. 괜찮습니까? x축을 그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y는 2차 함수 2차 함수식을 여기다가 곡선 형태로 그릴 수가 있는데 그 부등호 방향에 들어가는 수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를 추측해 보는 거야. 그래프의 생김새를 추측하는 거야. 해보자. 우리의 희망은 뭐야?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x축을 찍 그리고 y축은 생략할게. 생략. 근데 우리는 지금 요 0보다 큰 곳에 해가 모두 되게 희망하고 싶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자, 그러니까 때려 맞추는 거야 이거 얘들아. 괜찮나? 봐보자. 부등호 방향이 0보다 커진다. 그럼 0보다 큰 곳은 0이란 말이야. 그럼 이 곳에 모든 실수가 다 들어간다는 건 지금은 그래프 상태가 이런 식이면 되겠죠. 다 들어가잖아. 모든 실수가 보장되는 거고. 자, 근데 살짝 내려가 버리는 순간 망하는 거죠. 우린 전부 다 해가 되길 원해.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뚫고 내려가면은 내려가 부분과 올라간 부분이 둘 다 있고 있으니까 전부 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이 망하죠. 되셨습니까? 반대도 해보자. 만약에 x축이 있고 우리는 지금 0보다 큰 곳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돼. 모든 실수라는 건 다 들어간다. 그럼 다 들어가야 되는데 쌤 위로 블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버리면 또 망하는 거죠. 다 안 들어가. 그치? 이래도 망하는 거죠. 접해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등호 방향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 밑부분에 들어가는 모든 놈들이 해가 되는 건데 위에 있는 게 다 모든 실수로 해가 보장이 되려면 반드시 뭐냐면 요거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이거밖에 없어요.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2차 함수 포물선을 일단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자, 그리고 이 그래프가 만족하는 특징 2개를 적어보자. 특징 2개 있어요. 첫 번째 뭐지? 바로 이 녀석의 특징은 2차 함수가 꼭지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하죠. 즉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최고차 함계수가 0보다 크다가 보장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라는 건 위에 떠 있다라는 건 0이 되는 수가 없다는 소리죠. 다시 한번 2차 함수가 위에 떠 있다는 사실은 x축과 만나는 곳이 없다는 소리고 0이 되는 수를 가지지 않는다. 그 뜻은 0이 되는 수는 판별식을 적었을 때 근이 실근이 나온다, 허근이 나온다, 중근이 나온다랑 관련이 있고 지금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상태가 보이셔야 됩니다. 자, 2차 부등식 문제는 2차 함수 문제로 바꿔서 풀 거야. 2차 함수는 곡선의 상태를 보는 건데 지금 x축보다 위에 떠 있길 원하니까 첫 번째는 볼록한 방향이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만나는 곳이 없네? x축과 만나는 곳이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근이 보장되지 않는다. 판별식의 문제가 허근이라서
위에 떠 있을 거예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 자, 두 번째도 보자. 자, 이 번에는 ax 제곱 bx c가 0 이상이 되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도 우리가 미리 고민해놔야 돼. 이게 똑같이 할 거야. 해보자. 일단 뭐 할 거야?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는 건 이 녀석을 그릴 거예요. 그림으로 옮겨볼게.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한번 왼쪽을 y라고 잡자. 해보자. 그럼 x축을 설정해. 이 들어가야 되는 곳을 비금쳐. 어디야? y는 0 이상이니까 떠있거나 여기도 되는 거죠. 경계선 포함.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이거 공지 암기하지 말고 내가 원리 알려줄 때 잘 들어봐. 다시 한번. 우리는 0 이상이 되게 하고 싶어. 전부 다. 모두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어도 되는 거고 다 있어도 되는 게 기준인 거야. 그럼 저 기준에 부합하는 그래프의 모양은 뭐였을까? 라는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뭘까? 들어가거나 들어가면 돼. 첫 번째 이거 되는 거죠. 요것도 되는 거죠. 요거는요 살짝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등호 방향이 되게 하는 걸 옆에다가 한번 그려봤을 때 되게 하는 걸 찾아보시면 지금은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이참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봤을 때 첫 번째 얘부터 해보자. 얘는 뭐야? 아래로 볼록하다는 걸 지키고 있어. 아래로 볼록.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란 소리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판별식이라는 부호를 따질 거예요. 판별식. 근데 얘들아 판별식이라는 건 가상의 숫자잖아. 판별식은 진짜 수가 아니라 가짜 수야. 근데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 상태라는 건 판별식 입장에서는 오히려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이 말이에요. 위에 떠 있다라는 것 자체가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럼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건 닿는 곳이 없으니까 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 따라서 판별식이 허근 나온다. 근이 허근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근데 얘들아 접해도 되는 거지. x축의 접해도 0 이상인 거잖아. 따라서 이때는 0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쓰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접해도 되니까 등호가 있을 땐 등호를 붙여준다 라는 게 거기 책에 있는 연산법이에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못할 것 같은데. 자, 보자. 자, ax 제곱 bx c가 0보다 작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이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말이 써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 할 겁니까? 바로 모든 실수가 뭔 말인지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첫 번째 뭐 하자? 자, 왼쪽에 놓인 놈을 그릴 거야. y라고 잡자. 뭐 어떻게 돼? 일단 x축만 그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작다 방향이야. 지원아, 작다 방향에 모든 실수가 들어가려면 일단 빗금을 어디다가 쳐야 돼? 아래쪽. 붕 떠서 그릴게. 이 안에 모두 들어가면 해가 모두 실수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은 그래프가 어떻게 또 연결이 돼야 되냐면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충분히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를 이제 부호로 읽으면 부호 방향을 읽어보자. 첫 번째 뭐야? 꼭지점의 근처에서 위로 볼록하게 그려져야 돼. 위로 볼록하다의 특징. 그래서 A는 이분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차함수랑 X축이 서로 만나고 있어? 아니면 쌩까고 있어? 서로 쌩까고 있죠. 쌩까잖아. 안 만나잖아. 그러면 만날 리가 없다? 근이 없다? 근이 없다는 건 판별식이 헛 나온다. 판별식이 음수다.
이런 게 또 나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아래쪽에 박스 보시면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돼요. 판별식 음수, 판별식 음수, 판별식 음수예요. 왜냐면 x축과 만나는 그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극단적으로 내려가 있거나 극단적으로 올라가 있는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소개해 주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만약 등호가 있으면 등호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일단은 좀 단계별로 해볼게. 좀 보자. 212쪽 볼래? 212쪽은 뭐냐면 제목을 보세요. 이승제 16번. 해가 정확하게 주어진 부등식. 해가 주어진 부등식은 사이값이냐 바깥값이냐니 인지를 보면서 식을 만들고 나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해가 주어진 거면
같이 해보자. 지원아 힘내자. 이렇게 너랑 영원히. 근데 방학이라서 그럴 수 있나? 얘들아,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선행과이잖아, 나름. 나도 잔소리하기 싫은데 너희가 잔소리 안 듣게끔 열심히 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졸고 있어? 자, 얘들아, 보자. 자, 첫 번째 347번 같은 경우는 부호 조심하자. 잠깐만. 부호를 조심하자. 자, 왜냐면 지금 얘들아, 지금 커지는 방향의 해가 사이값으로 등장해. 그러니까 문제랑 대화가 돼야 돼. 해를 스포일러 했네? 얘랑 얘 사이. 근데 크다 방향의 해가 사이값이 나왔다는 건 이상하지, 뭔가. 원래 작을 때, 클 때는 바깥쪽인데 사이값으로 적혀 있어. 의심스럽지 않나? 보자. 따라서 얘들아, 일단은 이렇게 보자. 첫 번째, 해를 주어진 경우는 식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식을 만들면 부호 바꾸면서 하면 되겠지. 자, x 플러스 2분의 1과 x 빼기 3분의 1을 만들면 일단은 사이값일 땐 0보다 작다는 게 가장 맞아요. 이게 일단은 확실하죠. 사이값이면 0보다 작다. 그치? 근데 아직까지 내가 만든 식이 출제자가 준 식과 같다는 보장은 없어. 보장은 없어. 괜찮니? 일단 부호 바꾸면서 곱한다는 건 맞아. 사이값이니까 작을 때. 자, 근데 일단 식을 만들어놔. 그치? 그 다음 뭐까지 해줘야 돼? 식을 만들고 나서 보정해주면 돼. 보정. 어떤 보정을 하면 될까? A배. 얘들아, A배 해보자. A는 몇인지 몰라. 그냥 A배야. A배 해보면 어떻게 돼? 좌변도 A배 하면 이렇게 되겠지? A에 x 플러스 2분의 1과 x 빼기 3분의 1이 중요한 게 있어요. A배 쓸 때 0은 A배도 여전히 0이죠. 근데 이 줄에서 다음 줄로 넘어갈 때 부등호 방향 꺾어줘야 되겠죠. 이것도 계속 기억해야 돼. 부등식은 부등호 방향이야. 일단은 작을 때로 쓰는 게 맞아. 사이값이니까. 근데 A배 하는 과정에서 부등호가 바뀌었을 거야. 왜냐면 원래 식이 아다리가 맞아야 되니까. 아다리 맞춰야 되니까 부등호 바꿔. 그 뜻은 뭐까지 예측할 수 있어? 중간에 곱했던 A를 땡땡이라고 적고 마이너스 이렇게 했지. 이런 것들이 대화가 돼야 됩니다. 음수였을 거야. 뒤집어쓰면.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자? 부호까지 신경 써야 돼요. A라는 건 음수겠지라는 게 비교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자? 전개해보자. A 괄호 열고 분배법도 써보세요.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빼기 3분의 1x 그치? 얘기 따라오니? 통분해서 적으면 ax 제곱 얘들아 2분의 1x랑 3분의 1x 빼면은 6분의 1x잖아? 6분의 1x이 ab 하면은 6분의 1 ax 다 왔어요. a까지 곱한 거야. 그 다음은 a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은 6분의 1a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식과 출제자가 처음에 줬던 식을 마지막에 비교하는 거야. 그치? 그럼 비교는 어떻게 돼? 누구 먼저 비교할래? 상수항을 비교하자. 뒤에 의인수 1이니까 해보자. 마이너스 6분의 1a가 이 숫자 1과 포기어지려면 a는 정말로 음수가 잘 나오네요. 음수가 나오는 것도 기대했어야 돼요. 마이너스 6, 그치? 근데 a가 마이너스 6이면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식에다가 대입하면은 너 마이너스 6이구나. 너 마이너스 6이구나. 근데 x하고 곱해야 되니까 엄청난 소리였죠. a에 마이너스 6을 넣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차례대로 ax제곱 bx c꼴 ax제곱 bx c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b는 x 앞에 노인수 마이너스 1 하시면 되고 더하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7 하시면 돼요. 오케이? 1번 마이너스 7
부호 조심해야 돼. 왜냐면 2번까지 다 풀 거야. 이것도 부호 필수에서 틀리면 뭐 아쉽잖아. 해보자. 348번. 자, 문제에서 몰라요가 있는데 전혀 몰라. 하지만 해는 알아. 모르는 식의 해가 마상과 5초과 또 나온대. 그럼 일단 뭐 하자? 해를 바라보면서 식을 만드는 거야. 이사님, 바로 x 작다 방향인데 x 플러스 3. 그리고 5니까 x 빼고. 그리고 바깥쪽을 의미하니까 0보다 크다라고 일단 적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개수가 1대1 걸로 일단 기준으로 만드는 거야. 이사님, 왜요? 그거 하시나요? 아니요. 자, 일단 1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라고. 기본형. 자, 근데 이걸 만들고 나서 실제로 문제는 A가 붙어 있잖아요. A. 따라서 이제 곱하기 A 하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그럼 A를 곱하면 해보자. 전개해보자. 그리고 전개하지 말자. A에 X플 3, 액마 5 하고 0은 A랑 곱해도 여전히 0이죠. 중요한 게 있어. 원래 식의 부호방이 뒤집혀 있어. 이렇게. 그치? 비교해보니까. 그치?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A는 또 음수겠죠. 그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곱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전개해볼게. 전개. 자, A 괄호 열고 퐁당 분배하시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5가 나옵니다. 또 분배하면 어허. ax제곱 마이너스 2ax 빼기 15a가 부등호 방향들. 자, 그 다음에 뭐 하자? 방금 만든 식과 출제자가 줬던 식을 비교하자. 그럼 일단 끝났다. a는 a점, b는 x 앞에 있는 수, x 앞에 있는 수. 마이너스 2이네. 맨 뒤에 있는 수 c는 마이너스 15a. 이렇게 따라오니. 그치? 자, 그 다음에 A, B, C를 나열한 다음에 구하라는 건 이 2차 보등식이야. CX제곱 BXA. 그럼 뭐 하자? 방금 나온 BC를 또 대입하자. 또 대입해보자. B를 B자리에, C를 C자리에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CX제곱의 C는 마이너스 15A X제곱, BX의 B는 마이너스 2로 바꾸면 2ax, a는 그냥 그대로 a. 얘를 이제 풀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를 풀려고 봤더니 식이 복잡해 보여. 다 왔다. 이 식을 풀면 돼. 자, 근데 맨 앞에 마이너스니까 보기 불편하거든. 전부 다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5ax 되고 플러스 2ax 빼기 a가 0보다 크다가 될 거야. 그치? 마이너스 1 일단 곱해준 거야. 마이 곱하고 마이 곱하고 마이 곱하는 거지. 부등호 꺾어주면서. 그 다음에 아직도 식이 복잡해 보여. 그다음 뭐 하면 될까? A로 나누면 되겠죠? 왜냐면 A가 건방지죠. A. 그래서 A로 나누면 식을 바꿔치기 하면은 15x 제곱 A로 나누면 2x A로 나누면 마1 되는데 0은 A로 나눠도 여전히 0이겠죠? 자, 근데 부등호 방향을 뒤집을까 말까를 고민해줘야 돼. 뒤집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이렇습니까? 왜냐면 아까 우리가 A라는 걸 안전장치로 음수겠지 예측했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A가 없고 X만 들어있는 부등식이니까 인수분해 도전하자. 몇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되죠? 5x, 3x, 1로 잡고 이렇게 따라서 인수분해 도전하면 5x 빼기 1과 3x 플러스 1로 쪼개지는데 마지막에 이제 뭐 하면 돼? 인수분해 성공했으니까 0이 되는 수 두 개를 구하고 작을 때니까 사이값으로 해를 모아주시면 돼요. 따라서 x는 사이값. 응?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풀때 A만 나누고였고 사이값이 아니라 따로따로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마이너스죠. 아 잠깐만 이 상태까지만 똑같죠? 그 상태에서 A를 나눴어. I 나왔어요. 근데 너가 한 건 아마 이거 같은데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점프해서 마이너스 A로 나온 것 같은데 그냥 A로. 그냥 A로 나왔다고? 그러면 식이 복잡해 보이지 않나? 아, 잠깐만. 그럼 그냥 A로 나누면은 이 상태에서 A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A 사라지고 여기도 A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x 다음 플러스 1이 이것도 뒤집어야 되겠지. 아 그렇게 했다고? 그 다음은 여기 앞에 음수가 남아있잖아. 그 없애줘야 돼요. 없애줘야죠. 아, 항상 양수를 기준으로 해를 더할 거라서 음수면 양수배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아까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되고 0이 되는 수의 작을 땐 사이값 작을 땐 사이값이니까 x를 사이에 놓으시면 됩니다. 누가 더 작은 수인가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 작은 수죠? 여긴 0이 되는 수가 5분의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과 5분의 1 사이가 최종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배의 그 A가 부등호 방향을 바꿀지 말지 잘 고민해봅시다. 자, 213쪽 하기 전에 쉬는 시간 가져갑시다. 쉬는 시간. 생각했어. 출근하실 기회를 주고. 이 말고